친구를 따라갔다가 다단계에 빠졌다. 30년간 근무했던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김정호 씨. 65세의 나이에 그는 이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박미영 씨와 함께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두 자녀는 모두 결혼에 독립했습니다. 퇴직금 3억과 국민연금으로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호 씨는 생각보다 노후 생활이 심심했습니다. 매일 공원에서 산책하고 TV를 보고 가끔 손주들을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취미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아내 미영 씨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골프라도 배울까? 아니면 노인대학에 등록해 볼래? 하지만 정호 씨에게 그런 활동들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 지기 친구 이상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호야, 요즘 뭐하고 지내? 내가 지금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와서 볼래? 우리 나이에 인생 역전할 기회야. 정호 씨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상철은 항상 사업 수완이 좋았고 여러 사업에 성공한 친구였으니까요. 다음 날 정호 씨는 상철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건물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지만 상철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오늘 너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소개해 줄게. 그날의 세미나는 정호 씨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웰스 네트워크라는 회사였는데 회원들은 모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고급 외제차와 호화로운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상철은 이 사업으로 몇 달 만에 1억을 벌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정호야, 초기 투자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내가 보증할게. 3개월 안에 2배는 돌려받을 수 있어. 정호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상철이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줬어. 우리도 해볼까? 미영 씨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게 뭔데? 다단계 아냐? 아니야, 글로벌 투자 회사래. 다들 성공했대. 상철이도 1억이나 벌었대. 미영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남편이 오랜만에 무언가에 열정을 보이는 모습에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다음 주 정호 씨는 상철의 안내로 글로벌 웰스 네트워크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매주 세미나에 참석하며 성공 마인드셋을 배웠고 한 달 후에는 50만 원의 배당금도 받았습니다. 정호 씨는 점점 더 이 사업에 빠져들었고 미영 씨도 남편이 활기를 찾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여보, 우리 이것 말고도 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큰 수익을 못 얻어. 더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은 수익이 나온대. 미영 씨는 걱정했지만 남편의 열정에 밀려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퇴직금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더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정호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글로벌 웰스 네트워크에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옛 직장 동료들을 설득했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딸 수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들 준호는 아버지를 믿고 자신의 결혼 자금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죠? 이게 제 결혼 자금이에요. 걱정 마, 아들.
아빠가 책임질게. 내 돈은 2배로 불려줄게.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약속된 큰 수익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조금씩 배당금이 나왔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상철은 계속해서 큰 수익은 1년 후에 나온다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글로벌 웰스 네트워크 대표 4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로 검거. 정호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급히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임대 문의 스티커만 붙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나 완전히 속았어. 집에 돌아온 정호 씨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퇴직금 2억과 아들의 결혼 자금 3천만 원, 그리고 최근에 대출받은 5천만 원까지 총 2억 8천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여보,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미영 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요? 준호의 결혼은? 이후 정호 씨 부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철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고 회사 대표는 체포되었지만 대부분의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정호 씨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미영 씨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결혼을 연기했고 부모님을 원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가족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았습니다. 1년 후 정호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밤 시간에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영 씨도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미영 씨는 이제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그냥 살아야지. 어느 날 정호 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상철이었습니다. 해외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멀쩡히 한국에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상철아. 상철은 정호를 보고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만 정호 씨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내 돈 어디 갔어? 상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참 바보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믿었니?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나도 피해자야. 나도 윗선에 속았다고. 정호 씨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상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마.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두 사람의 싸움은 경찰 출동으로 끝났고 정호 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밤늦게 미영 씨가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 씨는 다리 위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발 무슨 짓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정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로 정호 씨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과 글, 로벌 웰스 네트워크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정호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다행히 검찰의 조사로 일부 자금을 추적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은 투자금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정호 씨와 미영 씨는 여전히 작은 월세 방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일을 하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편의점 일을 계속했고 미영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수지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족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준호가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호 씨와 미영 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는데 부모님께서 함께 사셨으면 해요.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정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함께 살아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들, 난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오히려 너의 결혼 자금까지 날려버렸는데.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하셨잖아요. 그날 저녁 정호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정호 씨 부부는 준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손주들을 돌보는 일을 도왔고 정호 씨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는 공원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다단계에 함께 빠졌던 옛 직장 동료 박대철 씨였습니다. 정호 씨, 오랜만입니다. 대철 씨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많은 돈을 잃었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 사세요? 저는 요즘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정호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대철 씨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함께 밥이나 먹읍시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철 씨는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정호 씨는 짧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족의 지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고.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호 씨는 대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다음 날 정호 씨는 대철 씨를 편의점 매니저에게 소개했고 대철 씨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글로벌 웰스 네트워크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표는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상처를 포함한 주요 가담자들도 각각 5에서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추가로 투자금의 10%가 더 반환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정호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상실감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정호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지.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아.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자. 3년 후 정호 씨는 75세의 나이에 편의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대신 노인복지관에서 다단계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2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여러분,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의 강의는 인기가 있었고 많은 노인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지역 방송에서 그의 사연을 다룬 특집 프로그램까지 제작되었습니다. 김정호 씨, 이렇게 큰 실패를 겪고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정호 씨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실수를 인정했고 그것을 통해 배웠습니다. 인생은 실패해도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호 씨에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조언을 구했고 몇몇 다단계 피해자 모임에서는 그를 강연자로 초청했습니다. 80세가 된 정호 씨는 이제 준호의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미영 씨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전만큼 풍요롭지는 않지만 나름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 씨는 준호와 함께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정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후회는 없어. 오히려 감사해.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감사하다니요? 무엇이요?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너희가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줘서. 내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으니까.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더 강해졌으니까요.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정호 씨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쓰라린 경험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새로운 빛이 보이는 법이지.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의심하고 조사하라는 것. 그리고 설령 모든 것을 잃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물질이 아닌 우리 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다단계나 유사 투자 사기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